예, 전국민 교육방송입니다. 자, 한 10분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학교 안 간 어린 학생들과 같이 들어줬습니다. 욕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이런 방송은요, 안 들으시거나 안 보신 분이 손해야. 그쵸? 맞습니다.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인터넷에 안 나와. 새날에서만 나와요. 맞습니다. 예. 전국민 새날 교육방송 독점.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기획실장은 뭐 하는 자리예요? 그 옛날에 그 50 때 국가안전기획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안기부. 기조실. 예,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의 안위, 정권의 안위를 이렇게 커버하는 곳처럼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안위를 커버하는 기관으로 제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워진 그 연원이 있다면서요?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반민특위의 정신과 네. 그다음에 제야 사학자이신 임종국 선생님의 정신이 있는다라고 제가 자임하고 있거든요. 임종국 선생님. 예, 임종국. 임종국 선생님이 쓴 책이 하나 있죠. 네, 66년도에 발간된 친일 문학론. 예. 한국 사회 친일 문제를 반민특위 해체에 의해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분이죠. 예. 네. 임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딱 60세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요즘 같으면 정말 너무 단명하신 거죠. 29년생이신데 89년 11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예, 단명하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라든지 예. 그런 흐름들이 없어질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장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1년 한 2, 3개월 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제가 임종국 선생님 뵌 적은 없지만 예. 뭐 정신적으로 저희가 후학이다라고 자임하고 있고 1991년이죠 그때가. 그렇습니다. 1991년 그러면 2월이니까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 30주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요즘엔 웬만하면 코로나 핑계가 있어. 준비 안 해도 되는. 그런 말한테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랜선으로라도 예. 뭔가 해보려고. 예. 근데 원래 이게 그 역사를 보니까 2003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원래 그때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화가 돼야 역사 청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아무런 그 역사 청산에 진전이 없었듯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야말로 조금씩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런 친일 역사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이제 2003년도에 출범을 했죠. 노무현 정권에서. 그러면서 그때 조금씩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추진하고 있는 친일명사전 사업을 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론이 있었고 국회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김원훈 국회의원. 지금 광복회장님. 예, 그분이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한 2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연구소 하는 사업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국회의원이 2억 원 정도 만드는 작업 아니거든요. 보통 군의원들이 2억, 3억 만드는데 국회의원이 2억 원 만드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 일단 반대했었죠. 2억 원은 일단 저희가 받아서 연구소만 운영비를 쓴 것이 아니라 토대 연구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려면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이런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소만이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토대 연구가 됩니다. 일종의 고속도로를 놓는 사업인데 그걸 1년 동안 했죠. 2억을.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김원호 의원께서 한 5억을 한번 늘려서 한번 해보자. 이거 올렸는데 그게 전액 삭감된 거죠. 한나라당이 그걸 네. 삭감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 이 특별법 그 삭감을 2003년 12월에 전액 삭감을 하면서 그 이듬해인 2004년 1월달에 난리가 났고 저런 친일파 시기들이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친일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거 그럼 국민들이 모아주자라고 해서 국민성금을 저희가 받아서 7억 원을 국민성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준 그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10하루 만에 11일 동안 7억 원을 모아주셔서 그것이 지금의 친일명사전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이 반민족 행위 특별법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은 거죠. 네. 예,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여야가 뭐 밀당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친일 진상 규명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쭉 시간이 뒤로 와가지고요. 2009년에서야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획하고자 했던 게 2003년이었으니까 원래는 저희가 91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첫 일성이 친일명 사전 만들겠다.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뭐 우리가 만들기 위한 재원이나 사회적 공감대나 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 묵혀져 왔던 거죠.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 만들었어요라고 국민보고대회를 연 날이 11월 8일. 네, 2009년. 2009년 11월 8일이고 네. 그 대회 하고 나서 거기 참석자분들이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갔다라고 하는 네. 상징적인 그 원래는 저희가 그 친일 인명사전을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 자체가 어려웠어요. 대관 자체가. 또 특히나 대관이 그나마 쉬운 곳이 대학교 대강당인데 예.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친일 문제에 자유로운 대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포함해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야 학교 설립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친일파가 관련돼 없는 대학을 서울에서 꼽아봤더니 몇 개 없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숙명여대. 아. 숙명여대가 그나마 고종 황제의 둘째 부인 엄귀비라고 순원 황후가 만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설립자는 친일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럼 숙명여대에서 하자고 제가 대관 계약까지 마쳤죠. 그래서 날짜까지 디데이까지 공표했는데 행사 이틀 전에 연락이 왔죠. 숙명여대에서 예. 대관 불가로. 참. 물론 이제 제가 추정하는 바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때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대관비를 다 줬고 계약도 마쳤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뭐 이유가 가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돌이 예상되므로 학교 시설에서 논란 때문에 싫다. 반대 세력이 와서 학교 내에서 충돌이 예상되므로 학교 시설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대관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이틀 전에 그것도 이틀 전에 하니까 저희가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바로 마침 근처에 있는 100m 한 200m 안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옮겨서 발간 보호대를 했죠. 이런 것이 이제 세옹지마라고 하죠. 그 진짜 비겁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책임자를 제가 잘 알고 있고 누구였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성토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친일 청산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있다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종의 무슨 뭐랄까 삼자 입장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대학교 관계자라면은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우리 쪽으로 오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네. 없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시는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기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13,000명밖에 안 되네. 나 참 이게 한 100만 명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 소원 받은 분이 16,00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그것도 사회주의자 다 빼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니까 그나마 이제 줄여서 16,000명 정도인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했던 분들 숫자보다 적으니까 이걸 저희가 심하다. 반성해야죠. 13,000명하고 지금 13,048명이 정기회원이시네요. 네. 야, 계속 줄어든 추세이기 때문에요. 네. 되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네. 사실 또 민주화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좀 못 느껴서 또 자기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후원을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한 10만 명은 될 줄 알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많이 후원을 받는 그 NGO 성격의 단체가 뉴스타파라고 네. 거기도 10만 명이 안 됐고요. 거기도 한 5만 명이 맥시멈이었고 네. 어떤 기부자 단체에서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일시적인 후원 말고 네. 꾸준하게 어떤 데를 내는 사람들 숫자가 전국적으로 한 5만에서 10만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미만인 거예요. 그 10만 명 미만인 분들이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0만 명이 한국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심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그 숫자 좀 늘어나야 되겠죠. 저도 12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민문연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그 대입이었는데요. 가입 안 하셨던 것이.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게 네, 네. 저도 한 12개 유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맞습니다. 거보다는 예, 예. 어디를 빼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망설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소수가 많은 단체들을 다 후원해주고 계셔서 네. 우리의 입장에서도 다른데 끊고 우리만 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요. 네, 네. 네.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 정기후원 정기후원이 어려우시다면 일시후원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가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왔습니다. 음악계 친일파. 네. 그 음악계 친일파 사실 음악계 친일파는 한 2-3시간 해야 되고 예. 또 음악을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또 음악을 가져오면 또 안 된다는 또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생각해 보면요. 예. 친일파가 만든 음악을 예. 다 듣고 계실 리도 만무하고 예. 친일파의 자손들이나 저작권 가진 사람들이 음. 그걸 틀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음. 팟캐스트 방송으로는 제가 이 음악들을 삽입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그냥 이런 음악이 있었다라고만 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노래 잘 부르기 때문에요. 제가 네. 지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네. 노래방이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 예. 첫 번째 인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홍남파. 네, 홍남파. 뭐 우리 뭐 일제 강점기에 음악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홍남파죠. 울 밑에선.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 제목에도 저희가 울 밑에선 봉선화의 친일행각 홍남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홍남파가 친일파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음악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도 홍남파 친일파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99%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홍남파의 봉선화와 관련돼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드라마가 어떤 거냐? 2012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각시탈. 예. 예, 각시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각시탈 작가께서 누구셨냐면 유현미 작가라고 예. 그분이 최근에 스카이캐슬 예. 스카이캐슬 작가세요. 아. 예, 유현미 작가님. 예. 그분이 2012년 그 각시탈 극본을 쓰셨는데 그 과정에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저한테 전화 준 건 아니죠. 민족문정으로 전화했는데 제가 받은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이 봉선화가 우리가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듯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 각시탈에 좀 쓰고 싶다. 그 한번 감수받으러 전화하신 거예요. 써도 그랬어요? 되는지. 그 이분이 전화했을 때는 이미 홍남파가 친일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전화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답변 드렸죠. 일단 홍남파의 친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이 봉선화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 봉선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울 밑에선 봉선화야.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화야. 네 모습이 처량하다. 바로 울타리에 있는 봉선화의 모습이 식민지 조선의 아픈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홍남파 선생님이 만든 거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거 자체는 완벽히 사실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날조된 거네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한 2-3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지 않은지. 첫 번째는 봉선화라는 노래가 1920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애수라는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애수. 애수. 예, 그땐 기악곡이에요. 그러니까 아. 먼저 홍남파 작곡을 해요. 애수라는 노래로.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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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먼저 악곡 그 리듬만 만들어져요. 아. 그러다가 6년 후에 가사를 1926년에 김형준이라는 분이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아. 울 밑에선 봉선화 네 모습이 촬영하다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울 밑에선 봉선화에 대한 이미지는 작사가가 만든 이미지인 거지. 우리가 알고 만약에 그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홍남파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남파 선생이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 어여삐 여기셔서 만든 노래가 절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홍남파의 봉선화라는 노래가 뭐 금지곡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다음 그 페이지에 여러 페이지 나오고 있잖아요. 김천애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이 노래를 단골로 부르는데 김천애 소프라노 역시 친일파고요. 일제가 만든 친일 음악 행사에서 이 노래가 계속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독립운동을 염원하는 노래를 친일 찬양하는 음악회에 불려지게 놔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맞지 않다.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홍남파 선생은 해방되기 전 1941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동우회 사건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 관련된 연관 사건에 잡히셔가지고 옥고를 치시고 고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고문의 후유증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주장할 뿐이에요. 홍남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지 고문의 어떤 원인으로 늑막염이 재발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야, 그럼 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홍남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1년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신화화가 돼버렸다. 예. 해방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화화가 돼버렸고 그 신화적 인물을 만든 것이다. 계속 후학들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친일파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사상 전향하면서 예, 원래는 친일파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친일파는 없는 거죠. 예. 이분이 이제 뭐 경기도 뭐 화성 출신이다, 뭐 서울 출신이다 이런 게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데 처음부터 친일한 적은 없고 그 일본 미국 유학 한번 했거든요 이분이. 예. 미국 유학하면서 이 안창원 선생이 만든 흥사단에 가입한 경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뒤늦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엮인 건데 그래서 한번 두세 달 있다 바로 나오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세 달 있다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뭐 고문을 당했다든지 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장해서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봉선화가 노래가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이고 또 하나의 이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가 고향의 봄 아니겠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 이분이 남파 음악제, 남파 어린이 합창단, 남파 기념재단이 다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원과 화성이 한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수원에서 이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분이 남양홍 씨거든요. 남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성시 남양읍. 예예예.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남양홍 씨 집안에 한 분이 만든 그 우유 회사가 남양유업. 아 그렇습니까? 네, 남양유업의 사장이 남양홍 씨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다. 네, 남양유업. 근데 이분이 이제 남양 출신이고 경기도 화성이니까 화성에서 또는 수원에서 기념 사업을 계속 하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이 홍남파 지지하는 분들과 공동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화성이 아니고 수원이라고 하는 자필 이력서가 나와요. 홍남파가 쓴 자필 이력서에 나 집은 서울 홍파동이야. 어디냐면 서울교육청 옆에 예. 거기라고 쓴 자필 이력서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당시에는 뭐 본적 출생지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원 화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서울이라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어디라고 하지 말자 그냥 두 군데라고 다 그냥 블랭크로 해놓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고향의 봄 길이라고 하는 게요 화성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고향의 봄은 그 고향의 봄길 이거는 홍남파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이 고향의 봄은 작곡은 홍남파지만 작사는 이원수예요. 이원수의 고향은 창원이에요. 창원읍 뭐 어디더라 그 소읍동인가? 예. 어쨌든 창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의 봄의 고향은 창원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념 사업을 수원하고 화성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넌센스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홍남파의 또 동상도 수원시청 앞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려진 우상화가 계속 교정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홍남파의 또 만든 노래 중에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아침의 작사는 이광수입니다. 춘원 이광수. 이제 노래를 직접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예. 작사 이광수, 작곡 홍남파. 희망의 아침. 희망의 아침. 예, 친일을 노래하는 건데요. 보십시오. 예. 밤이 새었다 희망의 아침, 동편 하늘에 솟는 해발은 다들 받으라 듬뿍 받아서 소리 소리 높여서 만세 불러라. 2절은 어떻게 되냐면 대륙 이만리 태양 10만리 대아시아의 대제국에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 만대의 폭누릴 국토. 이게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는 작사 이광수, 작곡 홍남파, 노래 방학진이 되겠습니다. 그냥 관제 작곡가였네요. 예, 이렇게 해서 37년 그 이제 동호회 사건 이후에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대한민국의 친일파들, 오늘 이야기를 친일 음악인들은 37년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대부분 변절해요. 예. 이 노래가 바로 38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뭘 아침. 했던 간에 변절해서 일본 네. 천황을 위해서 또는 뭐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고 전쟁터 나가라 네. 했던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남파의 이 권위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친일명 사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013년도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이 매년 남파음악상을 수상하거든요. 남파음악상. 홍남파를 좋아하는 분들이 홍남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남파음악상을 주고 아주 권위 있는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60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근데 2013년도에 작곡가 유재준 씨가 그 당시 나이 43살인데 대단히 총망받는 작곡가인데 수상을 거부해요. 아 친일파 네. 받을 수 없다. 수상 거부 이유가 이렇습니다. 남파음악상 수상을 거부한다. 친일파 음악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기도 싫을 뿐더러 이제껏 수상했던 분들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제껏 남파음악상 받은 분들의 전력을 보니까 수준 안 되는 사람 많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의 서양 음악의 태동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가 너무 거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분 성함이 뭐라고요? 류재준 작곡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촉망받는 작곡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파 기념사업회가 수상자가 거부하니까 난리가 나서 차점 수상자에게 상을 줘요. 예. 그분이 소프라노 임선혜 씨예요. 아. 근데 이분은 또 거부해요. 아. 그 2013년 한 해는 난파 음악상 수상자가 없음으로 끝납니다.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 네. 어. 근데 이제 2014년 이후엔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수상자가. 그래서 이제 용기 있는 음악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유재준 생각하고. 작곡가님. 네, 유재준 존경합니다. 작곡가, 소프라노 임선혜. 이두 어쨌든 분을 지금 저희가, 홍남파는 네. 일본 국민가요, 군가 뭐 이런 것들 작곡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홍남파와 안익태 중에서 네. 누가 더 친일파입니까? 그건 이제 50보 100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 네. 김원훈 광복회장 고소하겠다고 안익태의 후손들이 아니 고소하면 좋은데 그 이제 법원의 판결을 한번 지켜봐야죠. 법원이 얼마나 역사식인지 이번 기회에 그 판사님께서 역사 공부만 하는 거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홍남파 끝입니다. 근데 예, 안익태와 그 저기 홍남파 누가 더 나쁘냐 하는 질문은 마치 아. 살인자 중에 잘못됐어요. 칼로 찌그러지고. 근데 아. 최근에 아주 좋은 그 안익태에 대해서 그 숭실대학교 안익태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숭실대학교 음악대학 건물이 안익태 네. 기념관인데 그 겉에 있는 간판을 떼었습니다. 숭실대는 그렇게 해야지. 다른 예, 건 몰라도. 이 숭실대 가지고 박수 좀 쳐야 돼요. 아마 새날 방송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계속 그랬다면 숭실대- 감사하고요. 네, 그 숭실대에서 겉에서 보면 안익태 기념관 간판을 전체 떼어버렸어요. 숭실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그 일본에 한 거 하나 그런 민족 학교잖아요. 숭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평양 숭실 시절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자진 폐교했던 예. 우리 민족운동의 상징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예. 박수 받을 일이고 그 간판을 뗀 것을 넘어서서 숭실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88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 표석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감사드리고 박수칠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홍남파였고요.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엄청 긴데 지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에 현재명. 네, 현재명 파일 보여주시면 현재명은 그러니까 홍남파 사후에 예. 홍남파가 죽은 이후에 한국 음악계를 좌지우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인자가 되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홍남파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됐습니다. 현재명은 희망의 나라로.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작곡한 노래도 있지만 아, 원 전공은 성악이에요, 성악. 아 노래 부르는 사람. 예, 성악입니다. 예, 평양 숭실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 유학파라는 게 또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홍남파는 일본 유학파지만 현재명은 미국 유학을 해요. 아, 예. 미국 유학을 해가지고 돌아오죠. 역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의 홍남파와 똑같습니다. 일생이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잠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와서 홍남파와 더불어 사상 전향서를 작성해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민족운동, 독립운동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열 몇 명이 공동 연서명을 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의 똑같은 일정. 그 다음에는 뭐냐? 똑같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친행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현재명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정말 현재명 할 얘기가 많은데, 자, 1941년도에 북진대라고 하는 연극이 만들어집니다. 이 예, 북진대는 북진대. 예. 구한말에 일진회 이용구가 관여하고 있는 일진회가 구한말 최대의 친일 단체인데 그 일진회가 어떤 짓을 했냐면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을 도와준 일을 합니다. 그 일진회를 미화하는 연극이 그 북진대고 북조로 나아가는 부대. 그 북진대의 희곡을 쓴 사람은 서울예대를 만든 유치진이고 그 북진대란 연극의 음악을 담당하는 게 현재명인 거예요. 아, 지난주에 했었어요. 지난주에. 네, 그 유치진이가 서울예대 설립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희곡을 쓰고 희곡에 들어가는 음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악을 영화 음악처럼 그 연극 음악 담당을 바로 이 현재명이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분은 또 옛날에 우리 박정희 때 건전가요, 80년대까지도 건전가요라는 게 있었어요. 건전가요.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테이프 뒤에 보면 반드시 뒤에 앨범 만들면 예, 무조건 A면 한국 D면 뒤에 각각 한두 개씩 네. 반드시 한 곡씩 건전가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건전가요 제도가 어디서 나왔냐? 일제 때 나온 제도거든요. 그 제도가 이름이 국민개창운동이에요. 예. 국민 모두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근데 왜 어떤 노래를 부르냐? 명랑 건전한 노래를 불러서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총후 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총후라고 하는 후방에 있는 우리 일본의 국민들, 조선의 백성들이 명랑한 노래, 건전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 전국 순회 공연을 해요. 거기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바로 현재명이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건전가요의 효시죠. 이분이 지금 작곡도 했고 성악도 했지만 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지휘자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경성 후생 신뢰학단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건 좀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이 현재병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희망의 나라로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에 바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교 음대 초대 학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에 보면 이분의 흉상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왜 그럼 이분이 서울대 음대 초대 학장이 되었고 흉상이 있느냐? 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1943년도에 경성 대화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경성 대화숙. 경성은 서울인 거고요. 대화숙은 앞에 대화는 야마토. 큰 대자에다가 화자 야마토 일본, 대화. 대화 정신이라고 네. 하죠. 대화혼 야마토. 그러니까 경성 대화숙은 서울에 있는 일본 정신을 함양하는 기관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운동과 사상 전향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은 경기대학교 입구에 있었습니다. 네. 원래 자리 경기대학교 입구에 그 경성 대화숙이 후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음악 단체가 경성음악연구원입니다. 경성음악연구원. 그 경성음악연구원의 대표가 돼요. 현재명이. 근데 해방 이후에 이 경성음악연구원이 경성음악학교가 돼요. 그래서 이 경성음악학교가 서울대 음대가 되는 겁니다. 그 천황과 일제를 위해서 음악 활동했던 사람이 해방되자마자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학장이 되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성대화숙이라고 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사상 전향시키는 사상 개조시키는 단체가 후원한 음악 단체가 경성음악연구원. 이것이 해방 직후에 경성음악연구학교. 이것이 서울대 음대가 되는 거죠. 즉 서울대 음대는 누가 후원했다? 경성대화숙이 후원했다. 예.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음대 초대 학장이 돼서 흉상이 그 앞에 있는데 그 흉상 앞에 아무런 또 안내판이 없는 것이 예.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경성대화숙은 쉽게 말하면은 해방 이후에는 이걸 본따 가지고 또 만든 기구가 보도연맹이에요. 보도연맹. 보도연맹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만 예. 정권에서 만들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반 이승만의 정권에 쓸 사람들을 미리 색깔이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 미리 그룹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6.25가 터지니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 예. 조건 애통할 거다. 이런 걸로. 네네네네. 예. 바로 그래서 그런 경성대화숙이 후원한 경성음악원의 대표가 누구다? 현재명이다. 그 예. 사람이 해방 이후에 서울대 음대 초대 학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야, 현재병에 대한 그 수식어가 이거네요. 시대의 카멜레온.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문교부의 그 초대 음악 분과위원도 되고 미 군정하에서 음악 교육하는데 또 어레인지도 한단 말이죠. 즉 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미 군정에서도 스카우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이고 답답하네. 예. 자 현재병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이 소개할 때마다 한숨이 나와서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김성태, 네, 김성태, 이응렬, 김천애. 김천애인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김성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홍남파 이응렬과 같은 길을 걷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태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 독립운동 합니다. 언제냐면 1929년 광주 학생운동에 참가해요. 그래서 3일간 구류를 살고 퇴학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역시 똑같이 37년 이후에 경성대화숙이라든지 국민개창운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만주에 가서도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똑같이 이제 경성음악연구원, 경성음악학교, 서울대 음대에서 평생 이제 정년까지 하죠. 예. 거의 이제 현재명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 앞에 살짝 그 3일간 구류 산 게 있는 거죠.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분의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친일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친일은 친독재로 이어진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분이 이제 이승만 찬가, 박정희 찬가를 만들어요. 살아계셨으면 전두환까지 더 가능했겠네. 그러니까 이분이 2012년까지 살았으니까 왜 안 만들고 돌아가셨나 싶어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그랬는가 봐요. 후배한테 맡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1955년이 6.25 직후고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승만이 이제 자기가 80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80 생일이니까 동상도 남산에 만들고요. 이승만이 그다음에 자기 찬가 노래 그 노래 제목이 우리 대통령 노래예요. 우리 대통령. 네, 이승만 노래가 어. 이건 노래가 좀 되게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가사만 1절만. 자, 1955년에 김성태가 작곡한 우리 대통령. 자,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여든평생 한결같이 바쳐오신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기리비리 비나리라. 뭐 2절도 있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요 작사는 또 박목월이에요. 할. 예. 먹을. 네, 나그네 박목월. 에이, 예. 참 그. 근데 이제 또
이승만 정권 이후에 들어온 박정희 정권 때도 또 대통령 찬가를 만듭니다. 이때는 언제냐? 1972년 유신 정권이 수립된 유신 독재가 선포된 바로 그 해에 또 대통령 찬가를 또 만들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네. 대한민국 역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같아요. 권력, 힘이 센 자들한테 빌붙어는 기회주의자들이 역사를 다 망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그걸 청산을 못하니까 이 일제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독재를 찬양하는 이 과정이 다 똑같이 다 수습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유유상종이 되는 거고 그 시대를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들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저쪽 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역사 청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찬가 역시 예. 작사가 박목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짝으로 두 명의 대통령의 찬가를 만들었는데 이 대통령 찬가, 박정희 대통령 찬가는 또 이제 1절만 또 제가 읊어드리면 예. 어질고 성실한 우리 결의의 찬란한 아침과 평안한 밤에 자유와 평화의 복지 낙원을 이루려는 높은 뜻을 펴게 하소서. 아, 대한 우리 대통령 길이 빛나리라 길이 빛나리라.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찬가 1절 가사가 되는데요. 길이 빛나리라 보니까 이건 전두환 찬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친일과 친독절도 쌍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김성태. 예. 근데 그림에 또 다시 한번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가운데 그림 이제 이흥렬입니다. 이흥렬. 네, 이흥렬. 이흥렬이 이제 작곡가 겸 연주자인데 뭐 똑같습니다. 그 홍남파가 바이올린 연주할 때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같이 했고 경성음악협회 활동도 했는데 경성음악협회가 연주회를 합니다. 제1회 연주회. 근데 이 경성음악협회의 창립 목표가 뭐냐면 음악으로 내선 일체를 실현하자 이런 거거든요. 음악으로 내선 일체를 실현하자고 하는 경성음악협회의 제1회 연주회에 또 참가를 하고 또 이제 경성대화숙이 서울에서 그 독립운동가의 사상 전환을 시키듯이 또 평양에도 평양대화숙이 생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양대화숙의 또 후원으로 만들어진 악단 이름은 대화악단이에요. 그냥 악단 이름 자체가 대화악단이에요. 야마토 악단이에요. 예. 야마토 악단의 지휘자를 합니다. 그럼 이 야마토 악단의 목적이 뭐냐? 반국가적 음악을 없애고 구축하고 일본 음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방 이후에 또 이흥렬은 어떤 길을 걷느냐? 서울대 음대 교수, 서러벌 예대 교수, 마지막에는 숙명여대 음대 학장까지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58년도에 8.15 해방 문학상을 받아요. 이흥렬 씨가.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3.1 문화상 받는 거는 뭐 기본인데 이분은 8.15 해방 문학상까지 받으니까 야,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너무 바보로 한 게 아닌가. 예. 우리 국민 너무 바보로 지냈던 시기가 너무 길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흥렬에 대한 이 자료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식민 배출을 위해서 방방곡곡 누빈 작곡 지휘자.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어머니의 은혜라든지 섬지바이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에도 많이 불려진 노래거든요. 섬지바이도요? 엄마는 섬 그늘에 꿀 따라가. 가면. 제가 우리 아들 둘 다 키울 때 이 노래 엄청 불러줬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일제에 그 뭔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태교에 좋은 음악으로 어디 떠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이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대안을. 그러네 진짜. 예. 그 노래가 이흥렬 노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네. 저 한장하게 나도 그랬는데 사실. 네. 우리가 우리의 대안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그러네요. 숙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김천애로 가겠습니다. 김천애는 이제 그 홍남파의 봉선화를 가장 많이 부른 가수고요. 이 역시 친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애는 독창회를 많이 하는데 이 독창회 할 때마다 항상 봉선화를 단골로 불렀다는 거죠. 물론 네. 봉선화 부르기 전에 친일음악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선화는 독립운동과 무관한 노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소프라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다음에 경성 후생 실내악단 예. 창립 멤버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바로 경성 후생 실내악단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홍남파 현재면 김성태, 이흥렬 외에도 지금 또 있죠? 네,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몇 명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김동진하고 조두남이 있는데 네. 김동진, 조두남은 짧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데요. 김동진은 이 경희대 음대 학장을 하셨고요. 예. 그 유명한 노래가 목련화. 예. 오내 사랑 목련화야 이거 만든 학교 분이에요.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목련 축제가 경희대학교 상징입니다. 아. 학교 축제 이름이 목련 축제예요. 경희대는. 예. 근데 이 김동진이 바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만주. 이건 나중에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두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선구자. 선구자요. 예,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이 늙어가서. 노래는 독립운동 관련해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역시 봉선화와 더불어서 독립운동과 아무 관련 없는 노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증명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해서 이것도 다음 기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자는 봉선화와 더불어 절대 독립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3.1절이나 8.15 때 국가나 지자체 행사에서 불려주면 안 되는 노래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두남의 선구자와 김동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잘못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라든지 현재명예, 그다음에 홍남파의 봉선화, 그다음에 조두남의 선구자 이 세 개를 웬만하면 다 불러요. 3.1절 8.15 때. 그렇죠, 진짜 그러네요. 네,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안 그래도 제가 2019년도에 전국에서 뭐 3.1절 기념회사 다 했지 않습니까? 지자체 200여 개 넘게 되고 뭐 광역 17개 합치면 근 300개 기관에서 한 걸 제가 다 지금 수집해서 보고 있는데 한 10% 이상 부른 것 같아요. 야, 진짜. 예, 아, 그 최소한. 선구자 같은 노래는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 못 가시지만 연변 용정 가시면 그 아. 선구자 있다고 하는 그 정자 일송정 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노래 많이 불렀는데 아. 막상 현지에서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교정해서 더 이상 선구자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 현지에서는 안 부르고 그다음에 관광 가이드들도 이제는 요청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건 제가 다음에 전국민 교육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애를 해가지고 왜 선구자가 문제인지는 말씀을 별도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세요. 홍남파, 현재명, 김성태, 이흥렬, 김동진, 조두남까지. 네. 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경성 후생실내악단. 네, 경성 이게 뭐예요? 후생실내악단. 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음악 조직 중에 음악 단체 중에 가장 악질적인 대표적인 친음악 단체이고요. 여기 이제 총 8명의 그 당시에 중진으로 불려지는 8명의 멤버들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김천에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흥렬이나 등등등 다. 그냥 친일 악질 음악인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성 후생실내악단이니까 경성은 서울인 거 알겠고 후생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후생성 일본의 네. 후생성 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실학 배울 때 이용 후생학파다 네. 말하는 건데 후생이라는 뜻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삶의 질을 복지, 높이고 뭐 윤택하게 이런 시킨다 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실내악단인데 그 삶의 질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관념적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민중들과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전하고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전하는 것이 바로 전시체제 국민으로서의 사기 진작 위안 증산 쌀 많이 생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음악이 복무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경성 후생실내악단은 각 지역으로 공장으로 광산으로 농어촌으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음악으로서 전쟁 선동을 하는 선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잖아요. 네, 이걸 보급형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일반 민중한테도 네. 보급형으로 하자.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활동들이 바로 그런 건데 이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얼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들이 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음악계를 지금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건 이야기할 수 아니지 있겠습니다. 진짜. 예. 징병제를 격찬하고 전쟁 음악 보급한 돌격대를 자청한 네. 경성 후생실내악단. 여기 그래서 출신 제가 분이- 예. 예, 이름들 한번 불러드리면 김생녀, 김성태, 김천애, 이인범, 김태현, 이유성, 이인영, 박병수, 이용철, 안성교, 이강렬, 현재명, 고영희, 김원복, 김학상, 나운영, 마금이, 박병수, 이영세, 이중태, 이응렬, 김영애, 정희석, 현재명 등등 이분들이 다 우리가 음악인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음악인들에게는 음악의 태도, 한국 음악, 클래식 음악의 태도 정도로 되어 있는 분들이 각 분야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 대학이라든지 학교에 네.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엄청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음악사를 교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음악 교육계가 예. 음악에 대한 어떤 테크닉은 교육할 수 있어도 음악사를 교육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스승들이 일하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음악은 뭐예요? 연주만 잘해. 테크닉적으로만 잘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음악에 영혼이 없는 거죠. 예. 한번 볼까요? 어떤 학교들이 지금 친일 음악가의 교과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또 남겨진 그 명백한 흔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교과로도 나와 있는데요.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작년에 YTM과 더불어서. 예. 대학교의 경우에는 29개 교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친일 인명 사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학교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숭실대, 성균관대, 국민대,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경북대, 경희대. 그다음 뭐예요? 저기 한국외대, 네, 단국대, 단국대. 인하대. 밑에는 뭡니까? 자막이 가려가지고. 네.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네. 웬만한 데는 다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숭실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족 숭실 아니겠습니까? 네. 민족 숭실. 그다음에 국립대도 있습니다. 예. 왼쪽 자막이 안 보이는 게 전남대학교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를 숭가하는 또 민족 사학을 자청하는 대학도 역시 친일 음악인의 작곡가를 교과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그렇다는 거죠? 현재 야, 현재 부끄러운데? 시점이고요. 예. 근데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더 심하죠. 예. 초중고등학교 볼까요? 음.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에 한 10,000개쯤 되는데요. 예. 나 저희가 환장하겠다 근데 정말. 이게 저희가 이제 214곳이 조사가 됐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왜냐면 만 곳의 학교의 홈페이지에 교과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들만 어바웃으로 조사한 것이 214개 교입니다. 야, 이영렬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김동진, 김성태, 현재명.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곡한 노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응렬은 압도적이죠. 이 사람은 이영렬은. 이걸로 벌어둔 돈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응렬 씨가 작곡한 노래만 가지고 138개 노래만 가지고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친일 미술인 이야기하면서 김기창의 자기 표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 표절 마찬가지로 이응렬 씨가 저 138개 학교를 다 다니면서 만들진 않았을 거다. 예. 그냥 의뢰가 들어오면 책상에서 만들었을 것인데 노래의 유사성이 있을 거다 분명히. 노래의 유사성과 그게요? 예. 만드는 스킬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교과들은 거의 느낌이 같아.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자기 표절된 곡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저희가 한번 준비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사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봤더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가사는 이제 작곡과 무관한 거지만 가사가 되게 좀 엉뚱한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강이라 등장하면 한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강의 전기 바다, 한강. 한강의 전기 바다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학교들은 한강의 전기 받은 다음 북한산, 도봉산, 인수봉, 수락산, 불암산의 전기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강과 전기를 받아야 산이. 그다음에 서울의 중심에 있는 학교들은 한강의 전기와 남산의 전기. 그다음에 한강 남쪽에 있는 학교들은 한강의 전기 플러스 관악산의 전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래가 너무 유치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이제 교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 더불어 경기도에 있는 240개, 2,400개 학교 교과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예. 경기도만 초중고등학교가 2,400개인데 그 중에 교과들 중에 보니까 89개 교가 이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교과예요. 그래서 89개 학교를 다 바꿀 수는 없어서 예. 우선 이제 바꾸고 싶은 학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몇 개 학교들이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바뀐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습니까? 예, 안성의 공도중학교. 어. 안성 공도중학교. 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고생하셨어요. 안성에 가면은 안성 아저씨가 있고 안성 아저씨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곳이 공도거든요. 그 예. 공도중학교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 이응렬 씨가 작곡한 교과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공모해가지고 공부하고 공모해서 새로운 교과가 만들어졌답니다. 예.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 나가고 예.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됩니다. 하면 됩니까? 예, 되고. 그럼 이렇게 예. 최장님한테 제가 긴급 네. 제 고등학교 교과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작사가 이은상이고요. 이은상. 작곡이 김형구예요. 네. 칠파 이런 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작곡가는 이제 인명사진 없는 분인데 작사가 이은상은 예. 그 친독재 활동했건 분명하고요. 헐. 예. 그 이승만, 박정희 찬양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친일 활동도 저희가 몇 개는 발견했어요. 아, 이은상 씨가 만주에서 활동했거든요. 만주에서. 근데 좀 더 저희가 더 발굴해야 됩니다. 아마 좀 더 발굴되면
만약에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적이 좀 더 저희가 연구해서 발견이 되면 아마 인명사전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광주 소속고 교가에 지금 작사가는 친일로 아이고 무진주 오랜 전통 서려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아, 네. 아 바꿔야 되겠는데? 네. 나 미치겠다 진짜. 이게 방송할 때마다 생명이 한 달씩 단축되는 느낌이네 이거. 아, 다축되면 안 되죠. 우리 오래 살아가지고 바꿔야죠. 예. 아, 나이씨. 자, 어차피 여기까지 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했으니까. 클래식이었어, 클래식. 네. 클래식이었고 이제 네. 대중음악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네. 더 이게 더 아, 대중음악 가기 전에 예.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이게 군가까지 한 번만 얘기하고요. 군가. 군가요? 예, 군가? 예, 예, 아, 자, 군가도 한번 봅시다. 예, 군가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방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가집이 있거든요. 국방부 군가집에 보니까 저 예. 펼쳐져 있는 악보가 국방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가집인데요. 297곡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7곡 중에서만 교육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가 친일파가 만든 노래예요. 그러면 이제 297개 약 30개 정도가 친일파가 만든 노래인데 그럼 뭐 숫자적으로는 적지 않냐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대표적인 노래가 다 친일파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렇습니까? 육군가, 아, 네, 근데 공군가, 공군가. 뭐 진짜 사나이, 예. 뭐 이렇게 가장 군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교육되는 노래. 진짜 사나이가요? 예, 진짜 사나이 그렇죠. 멋있는. 그렇습니다. 와. 그거 MBC에서 예능도 있었잖아요. 예, 진짜 진짜 사나이. 사나이. 그 뭐 서경석도 나오고 뭐 예. 그런 외국인 그 개그맨도 나오고 했던 그 진짜 사나이. 그러니까 10%밖에 없지만 10%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10%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10%를 중심으로 자꾸 교육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다. 제일 많이 불리우는 노래들. 그렇습니다. 예, 김동진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또 육군가는 김동진 아이고, 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건 넘어가시고요. 네. 자, 이제 대중음악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우리가 음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래식과 대중음악. 네. 앞에까지는 계속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얘기한 거고요. 예. 실제로 일반 민중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대중음악이죠. 그렇죠. 예. 첫 번째가 박시춘인데요. 박시춘. 네. 박시춘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지금 아니지만 옛날에 가요 무대 관계자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요. 아, 박시춘 노래 좀 가요 무대에서 안 들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박시춘 노래를 가요 무대에서 빼면 가요 무대 폐지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그 정도로 많죠. 한국 대중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이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밀양 사람인데 네. 밀양.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양악의 경우에 클래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지 어떤 대중이 모이는 공연장에서 친일 음악을 통한 친일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대중음악계는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레코드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이는 그림 중에 가운데가 바로 혈서지원이라고 하는 친일 가요가 녹음된 레코드판이거든요. 이야.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가가호호 마을마다 친일 음악들이 보급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중음악의 친일파들도 그 클래식 분야의 친일음악만큼이나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더 문제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대중음악의 아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의 노래가 여전히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요즘 또 트로트 붐이 일어가지고요. 그러네. 트로트 붐이 일어가지고 이분들 노래가 좀 더더욱이나 많이 불러지고 있어서 문제 제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할 겨를이. 여러분 그 이별의 부산정거장, 글쎄요라 금수나, 전선야곡,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럭키세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음악인 중에 친일하는 사람 말고는 없냐라고 하는데 친일하는 사람 말고 있죠. 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 분들이 교육되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의 노래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 좀 무관심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노래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예. 예. 일단 박시춘은 이제 밀양분이고 그 왼쪽에 그 보시면은 그 동상이 있는데요. 예. 그 동상이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동상? 네, 동상. 왼쪽이 이분 동상이에요. 예, 예. 네, 아. 왼쪽에 동상인데 이분이 어디냐면 밀양에 가면은 영남루라고 하는 예. 아주 좋은 그 정자가 있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누각이 영남루인데 그 바로 옆에 이분에 이렇게 생가가 있고 그 생가 아이고. 앞에 흉상이 있고 또 흉상이 최근 몇 년 전에 어디 생겼냐면 남이섬에 생긴 남이섬. 예. 예, 왜 남이섬에 생겼냐? 제가 왜 남이섬에 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중가요 하는 분들이 남이섬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다 또 하나 세웠더라고요. 노래비를. 있는 것도 저희가 철거하거나 또 난내문을 세워야 될 판에 전국적으로 더 오히려 더 많이 세워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이야. 거죠. 예, 박시춘. 진짜 일제 때는 친일하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지금 대중과의 아버지처럼 예.
박시춘이 만든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혈서지원인데요. 예. 이 혈서지원은 본인은 작곡을 했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3명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네. 백년설 백년설. 백년설은 네, 저도 어렸을 때 백년설이 여잔 줄 알았어요. 남자더라고요. 이름이 예. 그 백년설 이제 예명인데 그 이분이 이제 경북 성주가 고향인데 예. 예. 제일 유명한 노래가 번지 없는 주막. 그러니까 박시춘이 작곡을 하고 백년설이 백년설이 주로 노래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혈서지원인데 네. 요 다다음 화면에서 혈서지원의 악보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예.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게 그 백년설의 노래비. 내를 해. 성주군 성주읍에 가면 예. 성주읍의 가장 좋은 곳에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백년선 노래비가 있어요. 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그 뭐 나그네 서름이나 번지 없는 주막, 마도로스 뭐 어머니 사랑, 디지 항구 이런 것만 기억하시지만 혈서지원, 뭐 복지만리, 아리랑만주, 정든 땅, 아들의 혈서, 이 몸이 죽고 주고, 지원봉의 어머니 이런 노래도 같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백년선의 노래비가 이렇게 성주의 가장 좋은 곳에 있는데 성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인데 예. 김창숙에 대한 비석이나 기념비는 성주 중심이 없고 이 친일 음악인의 노래비가 이렇게 성주의 가장 좋은 곳에 딱 희한하네. 있으니까 어디 시골도 아니고 아까 박시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영남루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옆에 있고 성주에도 가장 좋은 곳에 백년선 노래비가 있고 예,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폄훼예요. 어떻게 보면 예,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거예요. 백년설은 징비형제 찬양하고 대륙 침략, 만주 이민 정책을 적극 홍보했던 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만 갖고 막 노래 잘 부르는 가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아닐까요? 다음은 남인수. 네. 예. 남인수는 진주 사람이죠. 예, 역시 진주 사람 남인수인데 이 가수입니다. 백년서가도 예. 가수이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친일 노래들을 단골로 부르는 것에 더해서 남인수 가요제도 진주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남인수 가요제가 있었어요. 남인수 가요제가 있다가 저희 또 반대 운동하면 또 없어졌다가 또 이제 반대 운동 좀 안 하면 또 만들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남인수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이별의 부산정거장, 예수의 서야곡 뭐 네. 이런 노래들이죠. 감격시대. 감격시대. 네네네. 가거라 384. 참 미치겠네. 네. 무너진 사랑 타봐. 예. 근데 이분이 지금 그대와 나 2,500만 감격 네. 뭐 이런 노래들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 친일 노래들을 이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빼박인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레코드가 남아 있거든요. 레코드판이 아. 이 재앙전기에 발행된 레코드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사와 작사 작곡이 다 나와 있어서 정말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는 또 뭡니까 의의 고장이거든요. 예. 논계, 의기사. 논계, 의의 고장 진주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남인수 가요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참 싸우기 힘들죠. 그럼 진주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의로운 고장이냐 아니면 남인수의 고장이냐? 근데 관계 없다는 거죠. 남인수 음악회 하고 싶다, 백년설 음악회도 하고 싶다, 또 박시춘 가요제도 하다가 좀 멈췄는데 자기들은 친이가 아니고 관계 없다. 왜? 돈만 되면 되니까거든요. 아. 돈만 되면 되니까 이거 아마 하면은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들이 올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할 수 있냐. 자기들은 요즘에 또 트로트 열풍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정치고 정치 뭐 역사고 뭐고 돈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남인수가 가수협회 초대 회장이에요. 네. 일본 천황을 위해 제국 군인이 되자고 노래 불렀던 대중 네. 가수. 네. 아까 뭐 우리 초대 뭐 작곡가 이흥렬 씨도 한국 작곡가 협회 초대 회장인데 뭐 다 그런 경력이니까 우리가 보면 뭐뭐의 아버지 그죠? 뭐 이흥준이가 한국군의 아버지처럼 어느 분야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경력이 이렇게. 이분은 가수의 아버지네요. 그렇죠. 예. 미치겠다. 예. 그럼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 한번 악보를 한번 볼까요? 예. 예. 이렇게 바로 이 혈서지원이라는 혈서지원. 악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악보를 보시면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요. 조명암도 역시 친일파입니다. 조명암도 친일파. 조명암 아산뿐인데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의 노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요 무대에 아마 방송되는 노래 중에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노래 가장 많을 거고 바로 이 혈서지원의 노래를 백년설 남민수가 불렀고 가운데 있는 박향님은 여잔데요.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 노래. 오 그래요? 예, 그 가수입니다. 이 사람도 친일파였네. 이제 박향님은 이제 친일 인명사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불렀지만 불렀던 정도. 예, 불렀지만 이제 행적이 미비해서 인명사제는 등재는 안 돼 있지만 조명암 박시춘 백년설 남인수는 다 등재가 돼 있는데 이 노래가 재밌습니다.
노래가 아주 쉬워요. 무명지 깨물어서 무명지는 네 번째 손가락이거든요. 예. 붉은 피를 흘려서 무명지를 깨면 피가 흐르죠. 예.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부르네. 그러니까 흐르는 피로 동그랗게 하면 그림이 일장이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려놓고 성수만세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한 글자 쓰는 사연 이제 혈설 쓰는 거예요. 글자를 두 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병정되기 소원합니다. 이 나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황. 해군 지원병이 되는 거죠. 아, 해군 지원병을 독려하는 군국가요. 예, 친일 가요를 궁극가요로 합니다. 그 당시 1943년 정도면 그 태평양 정제 이런 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네요, 41년도에 그러니까. 태평양전쟁 이후에 조선인 청년들을 군대에 많이 보내기 위해 했을 때 이렇게 홍보 대사로 활용한 거죠. 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이돌입니다. 그러네, 지금처럼 진짜. 뭐 노인들이 아닙니다. 예.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중 가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BTS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 미치겠네. 그러면 군대에 가고 싶어지죠. 예. 안 가고 싶다가도. 그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 근데 이 노래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군가로도 한동안 쓰였습니다. 혈서 지원이요? 예. 와. 어디만 바꾸면 쓰여졌을까요? 일장기. 그렇습니다. 태극기 그려놓고 한번 맞습니다. 이런 씨. 예. 그래서 6.25 때나 이런 분들 6.25 때 좀 지나서 6.25를 통과해서 몇 년도까지 계속 불려졌다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들려드리면 다 불러요. 다 불러 이거를. 대한민국 군가를 알고 불러요. 예, 오랫동안. 야, 진짜 너무했다.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그 민족의 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혈서 지원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군가로 불려진 사실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운보 김기창이 일제시대 그림 적진 육박이라고 하는 그림과 그 44년도의 그림과 72년도에 월남 참전용사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적용이라고 예. 자기 표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군이 대한민국 군인으로 변신을 자연스럽게 하듯이 이 노래가 천황폐하 만세 노래에서 대한민국 만세 노래로 자연스럽게 변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신인의 변신, 자기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청산해줘야만 똑같은 네. 자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참 안타깝다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고치도록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빨리 보고 대안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 사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럼요. 예. 이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홍남파 단국대학교는 남파기념관, 뭐 홍남파 흉상, 현재명 흉상, 그다음에 박시춘이 작곡한 서귀포 70리 노래비 여기 서귀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분이 받은 훈장들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헤아릴 수가 없고 김성태는 3일 예술상도 받았고 고마우신 선생님상, 뭐 5.16 민족상, 뭐 등등등등 쭉 받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네, 역시 이제 이 대중가요에 있어서 애수의 소야곡 박시춘 생가가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박시춘 생가 옆에 박시춘 흉상도 저렇게 잘 돼 있고 예. 이분들은 거의 문화훈장 싹쓸이합니다. 싹쓸이 안 받는 훈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 뭡니까 뭐, 이게? 이런 과정이고 여전히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박시춘 가요제, 남인수 가요제, 백년설 가요제가 계속 호시탐탐 이루어지고 있고 화성에서는 예. 아직도 고향이 화성이라고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여전히 남양면, 활초리, 생가를 몇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한국 근대음악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숨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일본이 한국만 지배를 했던 게 아닌데 그 지배했던 다른 나라들이 일제를 찬양했던 뭐 이런 작곡가나 가수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뭐 훈장까지 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 나라의 정신이 있는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기념사업 하는 분들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논쟁도 하고 그분들이 이 자료를 인정해요. 이 자료가 조작됐지 않다고 아는데 그다음에 결론이 그거죠. 그럼 어때? 이런 거죠 결국은. 그럼 어때? 지나간 말인데 어때? 이런 작업을요 민족문제연구소랑 국민 같은 언론들이 한꺼번에 하면은 네. 이런 거 하나씩 없애고 청산해주는 사람들을 칭찬해주면서 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참 전 분야고 우리가 연구소가 상대해야 될 분야가 전 분야이고 전국이기 때문에 참 힘이 좀
저희가 중과 부적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좋은 사례를 또 이야기를 좋은 사례. 해야 되겠네요. 예. 김기수 사례가 뭐예요? 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김기수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일장기 밑에 국악인들이 연주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1940년도에 1940년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2600년이 되는 해거든요. 부민관 우리가 진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의회 건물,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거 부민관 건물에서 하고 있는 친일 음악 행위예요. 앞에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이 김기수인데요. 아. 노래 제목이 황하만년지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황이시여 만년사시라라고 하는 천황폐하 만세 노래인데 이 김기수 씨는 해방 이후에 국립국악고등학교 초대 교장입니다. 이게 원래 뭐 하시는 분이 판소리 하는 사람? 음악인이에요. 음악인. 예, 국악 음악인? 이왕직 악보라고 해서 아. 국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국악. 예, 근데 국악에서도 아까는 이제 저희가 클래식 쪽 친일, 예. 대중가요 쪽 친일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국악 쪽 친일 하신 분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김기수고 해방 이후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초대 교장이니까 한국의 국악을 좀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김기수를 모르지 않죠. 아. 예. 그런데 이분이 바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이 노래가 바로 천황폐하 만세 노래인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이게 그 우면동 가시면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요. 예. 예술의 전당 오른쪽에 보시면 국립국악원이라고 국가원이라고 아, 하는 있죠. 예, 아. 그 국립국악원 건물 뒤에 가시면 5명의 국악 명인들이 있습니다. 아. 5명의 국악 명인들이 있는데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김기수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 국악 명인이라고 해놓고 안내판에다가 아무런 이 김기수의 친일 행위, 아까 황하만년지국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친일 행위가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저희가 몇 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죠. 국립국악원 원장님께. 그때 국립국악원 원장님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내문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수의 친일 행적을 안내문에 세워놨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이거 다행이네요. 좋은 경우다. 아. 특히 개인과 민간 기구가 아니라 국립기관이 국립국악원이 국립기관으로서 했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범으로 삼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왜냐하면 국립서울대학교 아닙니까? 그럼 국립서울대학교 그렇죠. 음대 앞에도 세워야죠. 예. 똑같이. 그런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 사례로 그러네요. 올려놨습니다. 잘했어요. 네. 이제 자. 마지막 보고 예 근데 친일 음악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친일파들이 잘나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첫 번째 친일 청산 단계는 친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 친일이 남겨놓은 유산을 걷어내는 것. 세 번째는 그 빈 곳에다가 우리의 독립운동 노래, 우리의 항일 노래를 교육시킨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지금 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아직 세 번째 단계, 우리의 노래를 교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독립운동 노래를 교육할 수 있는 재료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책 중에 네, 항일 음악 330곡 집이라는 게 있네요. 네 있습니다. 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두껍습니다. 330곡. 330곡 집인데 음. 왼쪽에는 악보, 오른쪽에는 악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330곡이니까 페이지만 적어도 곱하기 2 하면은 예. 660페이지가 넘죠. 거의 700페이지 가까운 책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 노래가 그렇게 많았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없으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음악책을 다 조사해 보니까 독립운동 노래가 딱 하나 들어있는 한 곡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거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친일명사전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민간이 했듯이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노래를 왜 민간단체가 수집하냐 이거죠. 정리하냐 이거죠. 국가가 하지 않고. 그래야 어쨌든지 민간단체가 했습니다. 예. 시민들의 성금으로 민족문제연구소 2017년에 만들어냈는데 슬픈 일이긴 하지만 만들어냈죠. 예. 근데 요즘엔 더 슬퍼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아. 그게 더 슬퍼요. 이거 소장용으로 갖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소장용을 넘어서서 모든 학교에 한 지씩 가야죠. 그러네.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네요. 예, 한 부씩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에 도서관에 하나씩 꽂혀 있어서 수시로 음악 선생님이 펼쳐놓고 노래 교육 시켜야죠. 예, 교과서에 들어가면 더 좋겠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에서 군가로 활용돼야 되겠죠. 올해가 광복군 창선 80주년인데 왜 광복군의 노래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교육되지 않고 있냐 이거죠. 그러네. 왜 임시정부가 불렀던 노래가 교육되고 있지 않느냐. 예. 왜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재료가 우리가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컨텐츠를 우리 것으로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는 이제 친일 음악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항일 독립운동 노래를
아이들에게 또는 군대 군인들에게 알려준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계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교육계에 무슨 아버지 뭐 한 사람들이 다 친일파니까 네,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하죠. 게. 네, 불편하죠. 자,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깜짝 놀랐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런 작업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원 회원이 13,000명밖에 안 돼. 여기 보시잖아요, 여러분. 네. 13,048명. 그 이 방송 중에 이게 좀 늘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1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이게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알고 나니까 이게 네. 막 피가 끓으면서요. 이게 네. 대체 대한민국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70년 동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뭐 이 방송 특별히 정치인분들이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정치인분들은 회원가입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항일음악 노래를 학교와 군대에서 교육되도록 제도적으로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민족무seum 연구소 분들 진짜 열심히 하셨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는 박학진 실장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 뭔가 애국하는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입 회원이시니까 축하드리고.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귀에 익은 음악을 작곡했거나 불렀던 사람들을 보고 경악하셔가지고 이런 줄 몰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거잖아요. 네, 다음에 또 이어서 뭐 조두남, 네. 그다음에 선구자 네. 이런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6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